안녕하세요. 시장과 언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른바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늘리고 또 관리하는지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만의 투자 방식,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우선 이분들이 어떻게 부를 쌓기 시작했는지 그 출발점을 보면 좀 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안정적인 월급,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큰 부를 이룬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부의 원천 1위가 놀랍게도 사업소득이었고요. 한 3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 한 26% 정도고요. 근로소득은 5위 정도, 한 9%. 그 정도에 불과했어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럼 그 부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냥 월급 모아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종잣돈 규모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42세 정도에 약 7억 4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를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이 돈 역시 사업 수익이나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마련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를 이루는 첫 단추부터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거죠. 처음부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군요.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렇게 모으고 불린 자산은 어떻게 나누어서 관리할까요? 안정성이냐 수익성이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자산 구성을 보면요. 대략 부동산이 한 55%, 그리고 금융자산이 한 39%,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꽤 높네요. 나머지 금융자산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수익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군요. 근데 듣기로는 총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던데요? 맞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뭐 그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그 수익 추구의 핵심 무기는 뭘까요? 작년에 실제로 이분들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자산, 그게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이요? 네, 수익을 경험한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32.5%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답했어요. 오, 주식. 하지만 부자들의 주식 투자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타 매매나 소위 몰빵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식을 단기적인 고수익,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기보다는요. 여러 종목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 다양화. 이게 한 39%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습니다. 위험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 거죠? 결국 핵심은 안정적인 관리다 하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주목하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여전히 주식일까요? 단기 고수익 예상 투자처 1위는 역시 주식이 맞습니다. 한 36% 정도 되고요. 그런데 2위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2위요? 금보석입니다. 이게 한 44% 정도 되는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 외에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잖아요. 작년에는 4위였는데 2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3위로 밀렸고요. 금이라니, 와, 정말 의외인데요.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는 있는데 이렇게 높은 순위까지 오른 이유가 뭘까요? 듣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대체 투자를 경험해 본 분들이 꽤 많아요. 한 83%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금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약 78%나 됐습니다. 오,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오를 것 같다. 이게 한 40% 정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고요. 물론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42%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 가치랑 현재 가격 사이에서 좀 고민하는 모습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자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눈에 띄게 해외로 투자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해외 투자 중인 분들이 60%로 넘어섰어요. 이게 2019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3배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죠. 국내 시장을 넘어서
이제 더 넓은 기회를 찾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진 거죠. 주로 어떤 해외 자산에 관심을 보이나요? 단연 해외 주식입니다. 한 48% 정도가 선호하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IT, AI 같은 미국의 기술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뭐 펀드나 채권 투자에서도 선호 국가는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투자 이민까지 고려해 본 분들도 꽤 되는데요. 한 4명 중 1명, 약 27% 정도가 그렇습니다. 투자 이민까지요? 네, 선호하는 국가 역시 미국이 1위입니다. 한 51% 정도. 이유를 들어보면 사업 환경이 좋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낮다, 이런 걸 꼽았습니다. 단순히 투자처를 넘어서 아예 생활 기반 자체를 옮기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거죠. 국내 시장의 한계를 좀 느끼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인공지능, AI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AI가 전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이용하겠다. 이런 응답은 한 33% 정도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낮은 수치인데요. 기술 발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걸까요?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AI가 분석하고 사람이 상담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기술하고 인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서비스 있잖아요. 아,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과반수, 한 53%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I의 강력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물론 인정하고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이나 책임은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통찰력을 더 신뢰한다. 뭐 이런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